야, 이제 떠들구나. 시작할 거야. 질문. 질문. 몇 번, 몇 번? 814번이요. 814번? 근데 왜 네 질문이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아, 그래? 쌤, 될 거예요. 왜 너무 얘 꼴기부터 꼴기? 814번. 넌 803번. 야, 803번 먼저 할게. 807번이요. 저 803번 먼저 할게. 뭐 하시고요, 선생님? 야, 거기 뒤 그만 떠들어. 오면서 그만 떠들어. 저 개명했는데요? 저요라고 했잖아, 근데. 그래? 아니, 저요라고 했잖아. 노연서 그만 떠들어 했더니 저요 그만. 저 개명이 개명했는데. 뭘로요? 노연수요. 아니, 무당에서 서에 안 좋은 기운이 있대요. 아,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 사이에 이제 ax 마이너스 1이 정의된대요. 그냥 정의만 되면 되는 겁니다. 체크하세요. 함수로서 정의되려면 x축만 기본적으로 채우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게 그릴 거야. 또 범위가 있으니까 그립시다. 슉.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플러스 1까지. 이렇게가 x의 범위. 아, 치지 마. 야, 누가 떠들어? y는 마이너스 3부터 잠깐만요. 살짝 다시 위에다 대요. 마이너스 2부터 x는 1까지. 그 다음에 y는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야, 왜 이거 봐 오늘? 자, 요 박스 안에서 정의되는 함수 되니? 근데 그 함수가 y는 ax 마이너스 1이시래요. 그러니까 직선인 거지, 직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 그리는데 우리가 y절편은 아니까 y절편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걸 내가 거기 무슨 값 물어봤어? 최대값이랑 최소값 물어봤니? 최대값은 가장 높은 지점이 최대가 되는 거겠죠? y가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y가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인 거야. 그러면 제일 높이의 값이고 이걸 이렇게 그려버리면, 만약에 이렇게 그려버리면 정형이만큼 뭐 할 수 있어요? 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x축을 꽉 채우면서 가장 높은 지점을 만들어내라는 게 이 문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게,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양수라고 치자면 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낮겠죠. 맞아? 그 다음에 뭐를 대입했을 때 가장 높아? 1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높겠죠. 기울기가 양수라면. 됐어? 그리고 반대로 a가 음수라면, 이 경우를 나눠서 풀게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야, 기울기가 양수야. 괜찮니? 그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느낌. 그럼 여기가 제일 높은 거고 여기가 제일 낮은 거겠네. 오케이? 그럼 얘가 최대인 건데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할 거란 얘기야. 뭐냐면, 야, 이게 함수로 정의되려면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정의가 돼야 되겠지. 이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 잠깐 fx라고 이름 지을게요. 됐니? 그러면 f-2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1이랑 마이너스 3 사이로 왔다 2 갔다리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범위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지? 이게 f1입니다. 얘도 요 공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이거 벗어나면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도 공역 안에 있고 얘도 공역 안에 있으면 연결했을 때 뭐야? x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꽉 차면서 함수가 될 수 있다 이건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f1도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그럼 f-1은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고 그게 1 사이에 있는 거야. 이것도 마저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시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가 되는 거고 오케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나눠주시면 a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는 거 맞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f1은 a-1이야 얘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돼 양변에다 1, 1, 1 더해주시면 a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는 2까지가 되는 거겠죠 두 개를 어떻게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네 그럼 동시에 만족하려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값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최대값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네요. 이거 애가 양수일 때 우수일 때 나눠야 되나? 안 나눠 나눠.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읽어봅시다. 자 이거 가지고 F1을 다시 계산하는데 이 F1이 이미 계산한 게 있어요. 이게 F1입니다. 됐어요? 그럼 F1은 A-1인데 A-1은 여기다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0까지라는 얘기인 거지. 이 F1은 아무리 커도 얼마밖에 안 돼요? 0까지밖에 안 돼요. 괜찮아? 최대가 0. F2는 F-구나. F-2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쓰자.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맞나?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1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한 거니까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 3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1까지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1일 때 이 친구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갈 수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여기로 왔다 갔다.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3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 1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능한 얘기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누가 최대가 되겠어? 이때가 최대가 되면 되겠지. 여기 지나가면서 뭐 여기는 어디 들어가더라도 어때? 최대는 어디로 유지가 돼? 1로 유지가 될 거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이는 높이가 어때? 얘보다는 항상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최대는 얼마다? 2다 하고 쓰시면 돼요. 야 이거 조금 체크해야 되겠다. 이거 조금 어렵네요. 조금 아니고 조금 최소도 구해야 되는구나. 야, 최소는 그럼 얼마겠어? 최소는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지. 답이 뭐 마이너스 근데 3. 잠깐만. 근데 A가 뭐가 안 돼? A가 0이 아니래? 잠깐만. 미안. 내가 함수 값의 최대 최소인 줄 알았는데 그냥 A의 최대 최소구나. 그럼 이미 끝났어. 그럼 난이도 안 높아. 여기서 끝났어 이미. 미안합니다. 나는 당연히 좀 함수 값의 최대 최소인 줄 알았는데 그냥 A의 최대 최소래. 그럼 A는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됐니? 요 근데 한 김에 그냥 말씀드리자면 지금 선생님이 한 건 뭐냐면 요거는 만약에 문제가 함수 값의 최대랑 최소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오실 수는 있어요. 감안하시는 게 좋아. 근데 함수 값이 아니면 나이도 풀어져요. 알겠지? 오케이? 자, 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항상 뭐라 해야 돼? 함수 값은 어느 영역 안에 살고 있어야 된다? 공역 안에 살고 있어야 된다. 괜찮아? 근데 얘가 뭐야? 하필이면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양 끝점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애들은 얘보다 더 높아지거나 얘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요 양 끝점만 어디 안에 살고 있으면 공역 안에 살고 있으면 괜찮아? 얘는 뭐로서 정의될 수 있다? 함수로서 정의될 수 있다. 요 얘기인 거예요. 됐지? 선생님 문제 그만해주세요. 네. 다음 또 몇 번이었죠? 807번이었나요? 지워도 돼요? 아니야? 안 돼요. 지우다? 무슨 저한테 쓰러가지고. 손가락이 안 놀고 있길래 손가락이 놀고 있길래 아니 하나도 안 쓰면서 안 돼요 이러면은 자 807번입니다. 네.
우리 한 말씀 더 드리면 얘들아 이런 범위로 나와 있는 정의 공형 나오면 그래프 그려야 돼. 알겠지? 기본이야. 자, 807번 하겠습니다. 807번은 야 이건 좀 미리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 공집합이 아닌 x의 모든 원소는 양수이다. 이런 건 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를 정의역으로 하는 x가 정의역인가 봐요. 두 함수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는 친구고 gx라는 친구는 4x 플러스 3이라는 친구시래요. 근데 이때 두 함수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두 함수가 같을 조건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정의역이 뭐여야 된다? 같아야 한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 라이엑스를 얘네 둘의 정의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이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됐어? 그럼 두 번째는 모든 모든 함수값에 대해서 fx랑 gx 이거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요? 함수값이라고 읽었다. 함수값. 같은 정의역 원소가 들어가면 함수값이 계속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의역을 찾아주세요가 이 문제인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찾냐면 결론은 근데 결국 fx랑 gx가 그렇게 뭐 할 때 찾으라는 거야? 같을 때 찾으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인 거고 그다음 gx는 4x 플러스 3이니까 얘네들이 뭐 할 때 찾으라 이렇게? 같을 때 찾아라지.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일 때 찾아나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고 있어? 넣어서 0 되는 거 찾아서 조립제법으로 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오케이? 우리 최근에 배웠습니다. 맞아? 뭐 넣으면 0이야? 1 넣으면 0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1, 0, 마이너스 7, 6 1로 조립제법 하시면 1, 마이너스 6, 나머지는 0 됐니? 그럼 의미는 뭐야? 얘는 쟤를 x-1로 나누는데요. 몫이 x제곱 플러스 x-6이에요. 조금 더 정리하시면 x-1, x-2, x 플러스 3이더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게 0 될 때 찾아달라는 거지.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1, 2, 마이너스 3. 근데 거기서 x는 자연수만 쓰기로 했어. 문제 읽은 거 맞지? 그리고 체크하러 써서 여기서 3은 쓰지 않을 거란 얘기인 거야. 그리고 살짝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야, x가 1이 나오는 건 여기다 1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1 넣으시면 7 나오네요. 맞습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얼마? 7 나오지. 그 다음에 2는 어떤 의미인 거야? f에다가 2를 넣으시면 8에다가 11 여기다가 2 넣으면 11. 그래서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1이랑 2를 정의역으로 쓰면 항상 같은 값 나와요. 오케이? 그럼 그때 x 뭘 찾으라는 거지? x의 개수? 그럼 x는 요 1이랑 2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면 되는 거겠네. 오케이? 그잖아. 뭐 1만 써도 되고 2만 써도 되고 1, 2 다 써도 되고 이걸로 부분 집합 만들라는 얘기인 거라고. 근데 부분 집합은 2에 몇 개가 나와야 돼? 제곱기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 또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얘기는 잘 안 씁니다. 정의역은 공집합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빼기 1을 하는데 이거는 무슨 집합 하나 뺀 거야? 공집합을 하나 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됐어? 또 814번? 네, 814번 보겠습니다. 812번? 이걸 아예 안 했나요? 812번 나 저번에 풀어줬는데? 나 812 안 풀었니? 풀었어. 근데 알겠어. 그러면 814를 해줄 테니까 812를 풀어봐. 왜냐면 좀 비슷해. 그리고 814는 좀 별표 치세요. 이게 초당고에서 근데 참고로 초당고에서는 얘랑 방향이 완전 반대였어. 뭔 소리인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알겠니? 그래서 814번은 초당고에서 물론 바로 작년은 아니고 몇 년 전에 2번 연달아 냈던 적이 있는 시험이다. 자, 일단 문제
x에서 x로의 한 줄에 줄쳐 한글로 된 거 줄치시고 이 말은 얘가 x가 정의역이기도 하고 무슨 역이기도 하는 거야? 공역이기도 하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리고 그 정역이랑 공역이 다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고 k보다 크거나 같다고 정해져 있지 범위로. 그런 경우는 뭐 하라는 거야? 그리시라는 얘기야. 근데 k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거 줬다니까. 그럼 여기가 k를 치지 뭐. 나중에 안 맞으면 나중에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가 k가 치고. 그 다음에 그럼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y도 공역이니까 y축 범위도 k보다 여기 k라고 칠게요. 걔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이 영역을 이렇게 그래프가 채워나가라는 뜻인 거야. 괜찮아? 그리고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럼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되겠어? 당연히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가야 x축도 꽉 채울 거고, 맞아? y축도 꽉 채워서 치역이랑 공역도 같아질 거고, 그리고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 모양이어야만 어때? 함수값이 중복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무슨 대응 될 수 있어요? 1대1 대응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몇 콤마 몇 지나간다는 거? k, k를 지나간다. 그럼 k, k를 지나간다는 거 거기다 대입해 볼까? 식에다가 함수에 대입하면 fk가 k제곱 마이너스 6k인데 그게 뭐로 나와야 돼? k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k 넣는데 k 나와요. 맞아? 이해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7k가 0에다가 나오고요. 그럼 k는 0일 수도 있고 k는 7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매번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문제 유형의 포인트는 2차식이다 보니까 답이 보통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게 몇 차식이니? 이거 fx 자체가 2차 함수지.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2차 함수가 나오면 너네 이번 시험 범위에도 2차 함수가 들어갈 시험 범위 혹시 나와 있네? 수학 시험 범위? 성진 안 나왔어? 얘는 알아. 내가 아까 얘기 들었어. 이거 뭔데요? 오늘 양모습 좀 피곤하다고 영상 보내달라고 했어. 집까지. 아니 나왔어 안 나왔어 시험 범위? 성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 그 뭐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 수학 선생님이? 알겠어. 선생님이 누군데? 그다음에 신간 혹시 나왔어요? 신간이 시험이 빠르던데? 야 그거 내가 전에 들었을 때 얘네 시험 시간이 27일이라고 들었었거든 그때? 저 원래 20. 아니 달력에는 20일로 나오더라고. 너 관심이 없었구나. 23일인가 뭐 20. 저희는요? 너네는 27일 시작이야. 며칠 봐요? 4일, 3, 4일 보기. 4일? 5일. 5일이야? 월화수목금. 그럼 아마 한 과목씩 볼 거야. 거의. 그러면 국영수 사 하루에 한 번씩 봐요? 거의 국영수 볼 거야. 사관가? 몇 날 빼고. 이랑 한국 사람 그 1교시만 하고 끝나? 국영수 나왔다. 40일부터 국영수 사관. 그지. 그래서 너네가 시험이 좀 빠른데 너무 되게 빠른 편이거든 20일이면. 오마이갓. 그래서 너네 시험 범위 나오면 빨리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오케이? 그래야 신갈고는 적정한 곳에서 스톱하고 빨리 이제 내신 대비를 하지. 이해하십니까? 자 어쨌든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하다가 끊겼는데 2차 함수가 나오면 그래서 이게 내가 2차 함수가 성진은 거의 높을 확률로 무조건 들어가요 시험 범위 안에. 근데 신갈은 살짝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오케이? 근데 어쨌든 그냥 들어간다 치고 2차 함수 나오면 항상 뭐 찍으라고 했었어요? 민채야. 미안해. 민채. 저요? 그거 꼭지점. 그 점이 알았어. 꼭지점을 찍는데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좀 더 중요하다고? x가 좀 더 중요해. 그래서 얘 완전 접시 만드시면 x-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올 거라고. 맞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야. 축이 x는 3인칭인 거야. 맞니?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 1대1 대응인데 이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이게 1대1 대응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어때?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아예 3보다 큰 영역이 있거나 아니면 3보다 어떤 영역이 있어야 돼? 작은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범위는 K보다 어떤 영역이야? 크다라는 형태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친구인 거지 계속. 그러니까는 3보다 어떤 값을 골라야 돼? 큰 값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내가 만약에 K가 0이라는 걸 고르면 이렇게 생기네요. 여기가 0,0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7 몇 콤마 0이지 또 얘가? 아 6 콤마 0이거든. 6 콤마 0. 이렇게 두 번 만나고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 이렇게 생긴 애가. 그럼 여기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x축이 어떻게 돼? 요즘이 비게 되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답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그리고 찾으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아 지금 현재 이 정의역이 오른쪽을 향하는지 왼쪽을 향하는지 보는 거야. 지금 어느 쪽을 향해? 오른쪽으로 가는 애인 거지. 그러면 축보다 답이 어느 쪽에 있어야? 오른쪽에 있는 애를 골라줘야. 예를 들어서 K는 한 이쯤일 거라고. 아 7은 한 이쯤일 거라고. 7. 오케이? 그럼 7보다 커 나왔던 그래프 한 줄 쭉 올라가는 꼬라지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저기 K가 7일 때가 어떤 느낌인 거야? 아 여기가 7, 뭐 시기를 7,7을 지나는 거고요. 한 줄로 쭉 올라가는 모양일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X축도 꽉 채우잖아. 그치? Y축도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함수가 안 나오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답 7 쓰시고요. 선생님 변형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러면. 얘 좀 중요해서 그래. 변형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참수 함수 꼭 꼭지 좀 찍어. 이거 찍어야 답이 어떨 때인지 정확히 아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 자, 신갈이 아니구나. 미안해. 초당고는 범위가 이렇게 반대였어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인데 모양이 반대야.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뭐 여기가 K고 여기가 K라고 하면 어느 영역이 돼?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이쪽 영역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때 함수는 위로 볼록한 친구였어요. 꼭지점은 동일한 걸로 잡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애가 돼?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긴 애가 되는 거야. 그리고 축은 그대로 x는 얼마인 거고 3인 거고. 그럼 얘는 지금 구조가 얘는 지금 정역과 공역 영역이 왼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축보다 어느 쪽 답을 골라야 되는 거야? 왼쪽 답을 골라야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방향만 보시면 돼요. 방향만 보시면 되는 거서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지금 막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2차 함수 배울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나올 거야 2차 함수. 여기도 나오고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때도 나오고 상함수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얼마다? 7이다. 814번 좀 별표 쳐놓으시고요. 다음 갑시다. 다음 몇 번? 또? 아니 아직 안 내려갔어. 다음 오늘 들었지? 일대 간단하게 대응처럼 아 1대1 대응 전체가 필요해? 아니면 1대1 함수만 필요한 거야? 두 개 다? 일대일 대응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건 약속이라서 지금 여기 써드리는 건 그냥 뭐가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은 없어. 그냥 이렇다. 예를 들면 이 비니를 쓴 친구가 서정우다야. 괜찮아? 근데 얘 정우인 건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여기서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는 것 자체의 이유는 없음. 오케이? 그러나 그리고 그걸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그걸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1대1 함수여야 된다는 약속이죠. 1대1 함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른 상태를 뜻한다고 약속하기로 했었지. 이 말이 x값 달라지면 y값도 달라요. 괜찮아? 그래서 함수값이 중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면 자 이렇게 선을 그려볼까요? 얘 x1이고 얘는 x2인 거죠. 함수값이 다르죠. 근데 우리 이 점을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x1, fx1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x2, fx2라고 부르게 되는데 맞아? 요 fx1이랑 fx2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게 되겠지. 그럼 1대1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찾는 방법으로 무슨 선 그려보기로 했어요? 가로선 그려서 만나는 점이 몇 개인 상태? 한 개인 상태를 1대1 함수로 하자. 오케이? 그래서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인 상태를 얘기하자.
근데 이런 애도 사실은 1대1 함수야.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이렇게 바뀌는 애 있잖아. 얘네들도 사실상 함수값이 중복되는 건 아니거든. 여기 없을 뿐인 것이 중복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은 1대1 함수까지는 된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치역이 어때? 치역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치역이 만약에 실수 전체라고 따로 앉을 거야? 옆으로 가 이동. 나는 자, 치역을 실수 전체라고 하자면 이만큼이 어떻게 돼? 비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다 다르다? 달라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비지 않으려면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끊어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일반적으로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정역이랑 정역이면 x축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범위로 주면 거기만 채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실수 전치유 하면 전체를 꽉 채워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공역은 y축을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범위로 주면 그 범위만 채우면 되고, 만약에 범위로 안 주면 꽉 다 채워야 되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하면서 꽉 채우면서, 괜찮아? 계속 요 가로선과 교점이 몇 개가 되는 상태, 한 개를 유지를 계속 하는 거야. 비지 않고 계속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 상태. 요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그래프 모양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 거? 쭉 올라가는 형태. 물론 약간 꼬불꼬불거려도 괜찮아요. 쭉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 쭉 내려가는 형태. 요런 형태들이 X축, Y축을 꽉 채우면서 비는 애, 동일한 점이 생겨 안 생겨? 그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이 생겨 안 생겨? 교점이 2개 이상 안 생기는 친구들이에요. 이해가? 근데 이거는 내가 뭐라고 써? 전체는 아니라고 지금 요런 그림이? 전체는 아니고 경우가 지금 얘처럼 몇 개만 나뉘는 경우, 한 가지로만 나뉘는 경우, 1번, 2번 두 가지로만 나뉘는 경우 있지? 요런 친구들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면 되는데 거의 아직은 안만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경우가 총 하나, 둘, 세 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일단은 x축 꽉 채우고 있죠. x축을 꽉 채우고 있죠. 여기도 비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여기도 비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y축도 어때? 만나면 계속 몇 개씩 나와? 한 개씩 나오잖아. 그치? 이런 좀 특이한 모양은 케이스가 많이 나뉠 때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직 시험 문제 이렇게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우리가 하는 함수 요 정도 레벨에서는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요런 것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추가하시면 된다. 이렇게 가자.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1대1 대응하는 건 약간 약속의 입장에서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애들을 1대1 대응이라고 하더라 라고. 괜찮습니까? 근데 또 풀어보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압니다. 이게 이해는 되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 잘 다가와 안 다가와? 이게 안 다가오기 때문에 형태별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됐죠? 자, 아까 마지막 문제였던 거 한 번 더 복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정역이랑 공역이 여기 K, K라는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가 정역이랑 공역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축을 꽉 채워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Y축도 꽉 채워야 되고 맞아? 그러려면 이런 데서 시작하면 X축이 차 안 차? 안 차겠지? 뭐 이런 데서 시작하면 역시나 Y축이 좀 빌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 거고 요 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 거고 케이스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 그치? 그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 꼬라지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골라야 한다. 오케이? 근데 2차 함수라는 건 아래로 가다 내려가는 문제잖아. 맞니? 근데 얘 꼭지점이 아까 x는 얼마였어? 3이었지. 그럼 만약에 0이라는 애는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야? 이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0,0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다 올라가는 애가 되니까 1대1 대응이 돼. 1대1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요 문제에서는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이 0,0일 때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이만큼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정역이랑 공역이 지금 K, K였잖아. 그지? 그럼 이 K, K의 오른쪽이 정역이랑 공역인 건데 0,0을 지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지금 공역 밖에 그려진 거지. 그럼 여기가 사실상은 뭐 한다는 거야? 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함수값 정역에 영역이 있는 애가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 정역마다 함수값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네? 그럼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도 틀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몇 콤마 몇을 고르는 거야? 7,7을 골라서 여기가 7,7이라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서 이걸 이해가셨습니까? 만약에 방향이 반대면 반대쪽 답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간다. 또 몇 번? 1대1 대응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거 체크해야 돼. 함수에서 다른 거는 사실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1대1 대응만 다음번에 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겠죠. 넘어가면 합성함수 저번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지 우리. 합성함수 초반부까지 얘기하지 않았나요? 살짝 했는데 그 복습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지? 내가 여기다 하나만 썼다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A라는 친구를 F라는 함수에 넣었더니 뭐가 돼서 나왔다는 거야? B가 돼서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 결과물을 이어서 선생님이 G라는 함수에 또 넣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넣었더니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더라? C가 나왔더라.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 지금 상태로 보면 함수 몇 개를 거쳐온 겁니까? 2개를 거쳐온 거지.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하고 싶어 요가 사실은 합성 함수인 거야. 한 번에 하고 싶어요. 괜찮니? 근데 한 번에 하더라도 메커니즘이 달라지면 안 돼. 막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일단 어디다 넣은 결과가 A에다 넣은 결과를 어디다 넣어서 G에다 넣어서 답을 찾아주세요잖아. 근데 그걸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할 거라고. G 합성 F라고 이거 쓴 거랑 지금 순서가 반대지. 왜 그러냐면 합성은 여기가 순서상 왼쪽 오른쪽이거든. 너네가 오른쪽일수록 순서가 1번이야. 그러니까 뜻은 1번 F에다 넣으세요. 괜찮아? 그 다음 여기 2번 G에다 넣으세요. 만약에 동그라미가 추가가 되면 3번까지 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걸 좀 정리하면 자, F에다가 A를 넣으면 B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G에다가 B를 넣으면 일단 C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흰색.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시고 싶은 건 G에다가 F 합성을 한 거에다가 A를 넣으면 한 방에 뭐가 나와요? C가 나와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걸 지금 이거로 물론 내가 설명드린 대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A를 어디다 일단 넣으세요? F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뭐에다 넣으세요? G에다 넣으세요라는 뜻이야. 이해가?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좀 이게 조금 뭐랄까 이 표기상에서는 계산이 조금 불편해. 이해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자라는 거야? G, B라는 친구가 C인데 B는 뭐랑 똑같아? FA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B 대신에 FA를 여기다 쏙 집어넣어도 되겠네. 그럼 그 결과 G 안에 FA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C라고 쓰면 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의미가 어떤 느낌이냐? 내가 여기다 A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가 되는 거야? C가 나왔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랑 어떤 상태인 거야? 동일한 상태인 거 인정?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계산이 편하다고. FA 계산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치? 그럼 그걸 여기다가 써주면 그 다음에 G 뭐시기는 얼마다 하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더라. 이게 합성함수. 괜찮아? 그러니까 표기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합성함수라는 건 함수를 여러 군데,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여러 군데 집어넣는 상황을 합성이라고 하는데 표기가 어떻게 됐냐에서 대답만 잘해주시면 되더라. 자, 예문은요. 한번 하긴 해야겠다. 근데 미안한데 저번에 필기한 거 좀 보여줄래? 어디까지 써줬는지 좀 보자. 이건 함수의 개수야. 합성함수. 나 아예 안 했어. 저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했었어?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fx라는 친구는 내가 여기서 x제곱으로 할게요. 그 다음 gx라는 친구는 x-2라고 합시다.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 f 합성 g2를 구하세요라는 2는 재미가 없다. 4로 갈게요. f 합성 g4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와. 괜찮아? 그럼 의미는 이런 거예요. 4를 일단 g에다 넣어라. 그리고 답이 나온 걸 어디다 넣어라? f에다 넣어라. 근데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 암산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의 편의랑 그 다음에 나중에 식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꾸자는 얘기야. 얘나 의미가 어때? 똑같다고. 4를 g에다 넣은 다음에 맞아? 그게 어디 안에 있어 지금? f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답이 나온다. 그 G4는 얼마예요?
여기서 4 넣으시면 되잖아요. 2 되는 거 맞아? 그럼 F2 구해라 맞니? 그럼 F2는 여기다 2 넣으라는 거잖아. 얼마 나와? 4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숫자 계산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종종 어떤 것도 물어보냐면 F 합성 GX를 그냥 식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쓰면 여기 X가 살아있죠?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야.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식으로 물어볼 때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럼 F 안에 GX가 있어요? 라고 쓰시면 돼. 그럼 여기 지금 X 자리에 여기 X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GX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X에다가도 뭐 집어넣으면 돼? GX를 넣으면 되겠네. 그럼 GX를 제곱하세요가 되는 거 맞니? 근데 GX는 또 뭐야? X-2잖아. 그래서 X-1을 제곱하세요 되는 거 맞아? 전개도 좋은데 난 전개는 안 할게요. 그럼 아까 얘랑 어떤 친구야? 똑같은 친구야? 지금 얘는 여기다 4를 넣은 거지. 그럼 여기다 4를 한번 넣어볼까? 4 넣으면 2고요. 맞니? 제곱하면 4 나오네. 괜찮습니까? 근데 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물어보고 값을 물어보는 건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굳이 이렇게 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근데 식을 물어보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한다. 근데 하나 더 할게. G합성 fx를 또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G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이거는 fx가 들어갔어요 라고 써야겠다. 그럼 여기 G의 x 자리에 누가 와 있는 거야? fx가 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는데? fx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fx-2가 되는 거고, fx는 저기 x제곱으로 했으니까 마저 풀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두 번째 질문이야. 그럼 얘네들은 같니? 다르니? 이 같아요? 다르죠? 합성하는 순서가 바뀌는데 둘이 결과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 다 다른 건 아니야. 거의 대부분 다른데 종종 같기도 해. 근데 수학에서는 항상 같은 게 아니면 다르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건 대부분 다를 거야. 근데 아주 가끔 같기도 해.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 F 합성 G랑 G 합성 F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합성하는 순서가 매우 뭐하다? 합성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됐어? 순서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얘기 가지고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거기 823번입니다. fx라는 함수는 경우 함수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 x는 1보다 작을 때 gx라는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2래요. 그래서 이때 f 합성 g2를 구해라. 맞니? 그럼 이거는 f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g2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뭐부터 계산하면 돼? g2부터 계산하시면 돼. 그럼 g2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4고 빼기 2하면 2지. 그래서 f2를 계산하여야 되는 거고, f2는 자 여기는 케이스별로 따로 계산하라는 얘기야. x가 1보다 클 때는 위에 있는 식, 작을 때는 밑에 있는 식. 근데 우리는 지금 2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위에다 넣으시면 마이너스 4 더하기 5라서 최종 답은 1. 자, 그 다음에 반대로 g 합성 F0을 구하라는 거야. 얘는 G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F0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F0을 먼저 계산하는 얘기야. F0은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근데 여기는 뭘 넣든 3이 나온대. 그래서 G3을 구해라 되는 거고, 오케이? G3은 여기 X에다 3을 넣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9에서 얼마를 빼면 2를 빼면 최종적으로 7이 된다는 얘기야. 두 분을 뭐 하시래 지금? 더하라고 했으면 답은 8.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숫자로 나오면 그냥 하세요. 두 번째 옆에 8, 2, 7번 보겠습니다. 827번에 fx라는 애는 2x 플러스 6이고 gx라는 친구는 ax-3인데 이때 f 합성 g랑 g 합성 f가 내가 아까 말했잖아. 다르다고 했지 원래. 근데 얘는 뭐 할 때를 찾으라는 거야? 같을 때를 찾아라는 거야. 그 말은 대부분은 다른데 종종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 그 종종 같을 때 A를 딱 찾아달라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F 합성 GX부터 구할게요. 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F 안에 GX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x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니까 2배 gx 더하기 6이라고 써도 되겠네. 근데 gx가 또 뭐야? ax-3이니까 대입해 주시면 2배 ax-3에다가 6 더하는 얘기 되는 거야. 마저 정리하시면 2ax-6이니까 2ax만 나오네 이렇게.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g 합성 fx는 g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아, 여기 x 자리에 지금 fx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a배 fx 빼기 3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a배 아까 fx는 뭐였어요? 2x 플러스 6이었어? 그럼 전개해 주면 2ax 플러스 6a 마이너스 3. 근데 얘랑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마? 0. 0. 그럼 a는 얼마? 2분의 1 하고 나오는 거야. 이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연산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1번도 한번 살살 가보도록 할게요. 쓰셔야 돼요. 선생님 빨리 풀었으니까 이상한 모습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연산이 쉬워서 그냥 빨리 했어요. 1차식이라서. 이해 안 가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건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는 거야. 아니 조는 건 이런 거잖아. 이렇게 주다가 한대 일어나야 돼 하다가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자는 거 아니지. 네, 아닌 거 같아. 이게 반응이 있잖아 얘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반응이 있잖아. 우리 하율이는 전혀 저건 거의 꿈 꾸고 있을 것 같아. 네,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831번 볼게요. 자, fx라는 친구는 ax 플러스 b인데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a는 양수래요. 이런 것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f 합성 fx가 4x 플러스 3이시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f 합성 fx를 구해보면 되고, 야 똑같은 함수에 또 넣을 수도 있어. 당연한 거지만.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f의 x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fx가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 x에다가 뭐 넣어주시면 돼? fx를 일단 넣어주시면 되겠구나. 맞습니까? 자, 근데 fx가 우리 또 뭔지 알잖아. fx는 ax 플러스 b라며. 맞아? 그래서 fx 대신에 다시 ax 플러스 b를 대입해주면 식이 또 정의가 되겠지. 자, 맞았으면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얘가 뭐랑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얘랑 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a제곱은 일단 그러면 얼마라는 거야? 4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ab 플러스 b는 3이라는 얘기겠지. 근데 이때 a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위에 걸 고를 거라고. 어쨌든 이걸 고를 거라고. 됐니? 근데 이게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 근데 시험 보면 생각보다 틀려 이걸로. 그러니까 계속 연습 자꾸 하셔야 돼요. 조금 예민하게 보는 연습. 됐지? 그럼 A가 2니까 여기다가 이걸 대입을 해주시면 2B 더하기 B가 3이라는 거네. 그럼 B는 1이라고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A랑 B가 다 나오고 fx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2x 플러스 1이라는 건데 거기 뭘 구해라? f 3을 구해라. 그럼 3 넣으면 6에다가 7을 하고 됐죠? 물론 얘도 합성함수도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데 기본적인 거 연습을 잘 해놓자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거 풀 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지니까. 자, 유형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형 12번에 잠깐만, 내가 유형 12번
836번 해볼게요. 836으로 할게요. 아 이게 뭘 해줘야 돼? 괜찮은 문제긴 한데 둘 다 하자. 834 빨리 한번 해볼게요. 834번은 fx는 일단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 gx는 4x 제곱 더하기 3이래. 근데 문제님이 f 합성 hx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gx랑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나 여기서 hx는 뭔지를 모르네. 맞아? 그럼 너무 당하지 말고 이거 f1에 일단 hx가 들어간 게 gx랑 같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여기 f의 x 자리에 지금 hx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내가 hx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배 hx 더하기 1이 gx랑 같으면 되는데 gx도 식이잖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갖다 쓰시면 4x 제곱 더하기 3이랑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문제가 hx가 뭔지 궁금해하셨죠? 그럼 이거 식을 hx는 하고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이항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배 hx는 4x 제곱 더하기 2가 되겠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시면 hx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건 좀 쉬운 편이에요. 요건 요렇게 그냥 나오는 애들은 잘 찾으시면 되는데 내가 아까 약간 고민했던 애는 836번인데요. 836번. 쓰고 보세요. 일단 쓰고 836번 봅시다. 다 쓰셨으면 836번. 얘는 gx는 4분의 3x 플러스 1이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아이고야 좀 특이하게도 뭘 알려준 거야? f 합성 gx가 6x 플러스 7이래. 그럼 이때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 살짝 잘못 고른 것 같기는 한데 그 두 가지 다 풀어드릴게. 오케이? 첫 번째 일단 그러면 요식부터 좀 가지고 놀자. 얘는 f 안에 누가 있는 거야? gx가 있는 거고 그게 6x 플러스 7이야. 내가 보기 쉽게 좀 식을 쓰자. 됐니? 그 다음 내가 만약에 fx가 뭔지를 알았다면 gx를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됐을 텐데 오케이? 안타깝게도 얘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f도 모르고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들 g를 괄호 안에서 푸셔도 돼. 사실 선생님이 대부분은 괄호 밖에서 풀거든. 대입한 거는 오케이? 근데 그건 너무 평면 같지 마. 괄호 안에서 푸셔도 문제 없다. 그럼 gx라는 친구가 4분의 3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푼 게 6x 플러스 7이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여기서 약간 분기가 생겨. 지금 현재 문제는 난이도가 살짝 떨어지는데 이유는 간단해. 문제가 뭘 물어봤어? f-1을 물어봤거든? 자, 우리 생각해보자. f-1은 f 안에 마이너스 1 들어갈 때 찾으라는 거지?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fx를 알면 f-1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거든. 괜찮아? 근데 지금 내가 아는 애는 fx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얘는 뭐야?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4분의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찾으라는 얘기고 그러면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일 때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물론 검증할 필요는 없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그냥 한 번 더 검증을 하자면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5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5죠. 맞나요? 그 다음에 뒤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럼 4분의 4는 f-1이 나온다고 이렇게. 괜찮아? 근데 우리 x에다 뭐 넣었어? 마이너스 3분의 5 넣었으니까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5를 집어넣으셔야 돼. 요것만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너네가 너무 영혼 없이 대입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6배에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7을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뭐야? 마이너스 3이야.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함이야. 근데 옆에다 추가로 썼으면 좋겠고요. 이 추가는 아마 837번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f-1을 물어보면 큰 문제 되면 안 돼? 이런 상태는 큰 문제는 아님.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때 fx가 뭐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 이거 뭐야?
됐어? 자 그러면 이리로 올게. 자 우리가 아는 사실은 f 4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6x 플러스 7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x가 됐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이걸 그렇다고 이걸 x라고 쓰면 망해. 왜 망하냐면 4분의 3x 플러스 1이 x일 때라고 하면 문자가 똑같거든. 그러면 양변이 계산이 막 되기 시작해. 이렇게 막 계산돼. 넘어가면 x는 얼마야? 1이라는 이상한 계산이 된다고. 괜찮아? 우리가 원하는 fx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때는 얘를 x가 아닌 다른 문자로 치환할 거야. 오케이? 나중에 x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t는 뭐라는 거야? 4분의 3x 플러스 1이라고 쓰자는 약속을 한 거야. 지금 몇 시야? 시간 없니 우리? 뭐야 깜짝이야. 알겠어. 깜짝이야. 역함수 살짝 들어갔으면 좋겠었거든. 역함수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계속 할게. 자 그럼 일단 어디까지 썼으나 ft는 까지 쓰는 거야. 맞니? 구조가 얘랑 비슷해지고 있는 거 보여? 근데 얘는 x잖아. 맞아? 그냥 쓰면 얘는 t인데 얘는 x가 나와. 식이 매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x를 t로 바꿀 건데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약속한 게 있잖아. 그치? 요거 가지고 바꿀 거야. 양면에 4를 곱하시면 3x 플러스 1은 4t 되는 거 맞니? 그러면 3x는 4t 마이너스 1이지. 그럼 x는 3분의 4t 마이너스 1 되는 거네. 아 나는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4t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돼. 그래서 6배에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야? 3분의 4t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모두가 뭘로 바뀌어? t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 얼마? 7. 요거 분수 계산할 때 조심하실 게 약분하면 2가 남죠? 2는 분자 전체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t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7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t는 8t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fx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t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야? x가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 t에다가 뭐 넣으면 돼? x만 넣으면 답이 나온다. 됐어? 여기서 두 번째 사실, 얘도 x고요. 얘도 x기는 한데 실상은 같은 x일까요? 좀 다른 x일까요? 예, 당연히 다른 x인 겁니다. 오케이? 괜히 또 같은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꼬이니까 그건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계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x가 됐어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나중에 2차 방정식 할 때 이런 거 있잖아. fx는 0의 근이모 x가 알파인데 그럼 f 2분의 x 플러스 1의 0일 때 근이라고 할 때 이 x가 당연히 이 x랑 같겠냐고. 다르다고. 그거는 알고는 있으신 게 좋다고. 물론 또 설명은 하시겠지만. 됐어?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만약에 f1이 구하고 싶어. 괜찮아? 넌 어떻게 할 거야? 1을 넣을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8 더하기 5니까는 13하고 쓴 거겠네. 그럼 선생님이 fa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넌 어떻게 쓸 거야? 8a. 오 잘했어. 괜찮아? 그럼 이제 fx를 구해볼까? 괜찮지? 알아. 근데 이 x랑 근데 이 x는 다르다는 것만 알아. 왜냐면 여기다 1 넣었을 때랑 여기다 1 넣었을 때는 값이 같게 나올 거야. 다르니까 사실상 같은 x는 아니다. 그냥 통로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x는 그냥 통로인데 얘랑 얘랑은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통로인 거예요. 얘랑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얘기한 거지만 여기다 내가 알파 넣는다고 이게 0이 될까요?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x를 그냥 쓰면 아까 말한 대로 충돌이 나기 때문에 좀 다른 거 썼다가 우회해서 찾는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요게 참고로 837번 풀 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좀 필기해 놓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유형 13번 가보겠습니다. 유형 13번에 이런 표기가 있어요. F1은 일단 F라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F
n 플러스 1은 f 합성 fn으로 정의를 하겠죠. 물론 여기 형태는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르지는 않고 조금씩 달라요. 순서가 달라지는 정도로. 오케이?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거야. 거기 보시면은 n이 자연스러웠으니까 n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n에다 1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을 되게 자주 만날 겁니다. 함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잘 모르면 문제가 말하는 애를 넣어봐. 알겠니? 그럼 판단이 되기 시작한다고. n에다 1을 넣으시면 f2는이 되는 거 맞아요? f 합성 f1인데 맞아?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f1이 f랑 똑같다며. 그럼 이거 잠깐 지울게. 오, 뉘앙스가 뭔가 보이는 것 같아. 한 번 더 할까? n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f 3번이, 3이 되는 거야. f3 맞아? 그럼 얘는 f 합성 f2가 되는 거지. 근데 f2가 위에 있잖아. 그래서 대신 대입해 주시면 f 합성 f 되는 거 맞니? 이제 뭐가 보이니? 머리 위에 있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야? 합성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머리 위에 4가 있으면 4번 합성하라는 얘기고 100 있으면 100번을 합성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얘 보니까는 F99에 1을 구하라는 거네. 자, 838번을 그러면 이제 풀어볼까? 자, f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이때 F99번 합성한 1을 구하라네. 진짜 99번을 합성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겠어? 99번을 안 하라는 얘기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패턴, 규칙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규칙을 찾으려면 뭐 해라? 넣어봐라. 해보자 이거야. 한 번 찬찬히. 그래서 일단 F1부터 일단 찾아보자. F1은 이것도 2번 할 거예요. 숫자로 하는 거랑 식으로 하는 거랑 2번 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숫자로 할 때는 F1을 넣어. 1 넣으면 얼마야? 2 되는 거 맞니? 그럼 F21은 F 합성 F1이잖아. 그럼 이건 F 안에 F1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요걸 좀 보셔야 돼. 얘는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애의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2를 여기다 바로 다이렉트로 넣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이전 거 바로 넣으세요. 괜찮아? 그러면 F2를 계산하라는 거니까 F2는 또 얼마야? 1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F 3번 합성한 1은 F 합성 F 2번 합성한 1을 계산하라는 얘기지. 요거 보면 F 안에 F 2번 합성한 1을 넣으라는 얘기네. 근데 얘가 얘잖아. 그럼 여기 괄호 안에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이 결과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다시 F1 계산하라가 되니까 처음으로 돌아갔네. 그래서 얼마? 2인 거야. 얘는 1, 2, 1, 2 삑사리가 그러나 2, 1, 2, 1 하겠죠. 규칙을 보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1이라 치자면 홀수일 때는 2인 거고 맞아? 짝수일 때는 1인 거고. 근데 이 규칙이 지금 2개밖에 없잖아. 풀다 보면 한 4개나 좀 많은 애는 6개까지 나와요. 그리고 모의고사에는 한 8개까지도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안 보이면 규칙이 보일 때까지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건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자, 99는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그래 답은 얼마? 2. 역함수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요건 근데 밑에 문제들은 질문이 나올 건 선생님이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한번 합성을 좀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얘기는 하고 가야겠다. 841번 다른 거 말고 841번에 뭐가 문제냐면 얘가 그냥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식이 없어. 그잖아, 식이 없잖아, 그치? 물론 식을 찾아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식을 찾아서 풀려면 직선의 방정식을 2개나 구해야 하지. 뭐 취향에 맞으시면 하셔도 좋지만, 취향에 맞으면 해도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셔도 좋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닮은 비를 이용하시면 좀 편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 닮은 비가 몇 대면 1대 2야. 괜찮아? 그리고 요렇게도 지금 닮은 비 자체는 얼마인 거야? 1대 2인 거야. 괜찮아?
그럼 거기 보시면은 7분의 8일 때를 구하라는 건데 7분의 8이면 여기쯤이 7분의 8이겠지. F 7분의 8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식도 구해서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요 길이 얼마야? 이제 이 삼각형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길이 얼마예요? 2에서 7분의 8 빼면 얼마야? 조금 더 와야 되나? 7분의 8면 이쯤. 아니, 2 빼기 7분의 8 하면 얘는 7분의 14니까 7분의 6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 7분의 6. 그럼 얘는 그거의 몇 배? 2배. 그래서 7분의 12. 그래서 요때 y 값은 7분의 10.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게 괜찮니? 자, 그러면 F 두 번 합성한 7분의 8이라는 건 F에다가 그 이전 결과를 넣으라 했지. 그럼 F 7분의 12인 거고 F 7분의 10이면 한 요쯤 되겠죠, 요쯤. 칸이 모자라다. 7분의 12 하면 요쯤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 얼마야? 얘 7분의 14였잖아. 그럼 7분의 11을 빼면 7분의 2 되는 거 맞아요? 다시 요 길이는 2에서 뭘 빼면 돼? 7분의 12를 빼면 되잖아. 근데 2는 7분의 14잖아. 7분의 14에서 7분의 12를 빼면 얼마야? 7분의 2 되는 거야. 그래서 요때 요 y 값은 7분의 2인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게. 근데 하나만 더 해. 7분의 2까지만 하나만 더 하자. 그럼 F 7분의 8이라는 건 F 이전에 있던 거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라고. 괜찮아? 근데 7분의 1은 이번엔 요쯤에 있을 거예요. 7분의 2는 한 요쯤에 있겠지. 이 위치를 내가 잘 맞추진 않아서 높이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7분의 2는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 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7분의 1은 한 이쯤 있어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7분의 2지. 나 실수했다. 얘들아, 나 쏘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할게요. 여기가 7분의 2였죠? 그럼 이거는 그의 2배네. 맞아? 그래서 7분의 4. 미안해. 여기가 7분의 4야. 그럼 7분의 2는 뭐 한 요쯤에 있겠죠? 요쯤. 맞아? 7분의 1을 왜 넣어? 7분의 4를 넣었지. 얘랑 똑같이 한 요쯤이 7분의 4야. 괜찮아? 그럼 이 길이 얼마야? 7분의 4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7분의 8이어야 되겠네. 7분의 8인 거야. 다시 얘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부터 뭐 할 거라는 거야? 순환할 거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안 찾아도 그림, 이런 특히나 이런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림으로 찾는 게 좀 더 빠르실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식도 찾기는 할 겁니다. 됐어요? 넘어가서 역함수. 쓰보세요. 쓰보셔도 돼요. 여기 반만 지울게요. 여러 번 합성하는 거 선생님이 조금 빨리 말씀드린 거 알거든요. 그래서 숙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안 되면 또 물어보면 괜찮아요. 네, 빨리 드시고 오세요. 자, 역함수 마무리할게 그러면. 답은 답까지 내가 안 썼어. 이거 순환하니까 집에서 한번 찾아봐요. 아니 이거 4번 합성하면 이거 다시 F 7분의 8 되는 거겠지. 이 정도 들어가니까. 그럼 다시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야? 7분의 12부터 시작하거든. 다시 위로 돌아갔지. 그럼 얘는 몇 개씩 순환하는 거야? 3개, 3개, 3개가 될 거라고. 반복적으로 회전하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몇이야 지금? 값이 얼마니? 2024원을 하라는 거야? 근데 3개씩 순환하니까 이걸 3로 나눠. 그럼 36, 18에다가 20이면 36, 또 18에다가 안 돼. 37은 21에다가 그럼 14에 3, 4, 12에다가 나머지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이런 순환을 몇 번 해도 674번 하고 몇 번째 찾아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찾아주세요. 그 답은 7분의 1. 너도 왜
이거 아까 4라고 수정을 안 했었어. 7분의 4가 맞아. 아, 너 7분의 4 나왔어? 너 확인하려고 그런 거니? 아, 그런 얘기를 하지. 됐어? 집에서 몇 번 더 풀어봐야 돼. 괜찮아? 역함수 가겠습니다. 야, 역함수는 이름 그대로 이런 거야. A를 F라는 함수에 넣으면 B가 나오는데 그걸 거꾸로 하는 게 역함수야. 오케이? 그걸 거꾸로 하는 게 역함수입니다. 그럼 쓰면 이런 느낌이야. F에다가 A를 넣으면 B가 나오는 거니. 그러면 역함수에다가 B를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거꾸로 A가 나온다는 건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얘를 알아도 반대로 얘를 찾으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요게 사실상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이며 이게 사실 역함수의 다예요. 역함수를 되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괜찮아?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저게 답니다. 됐어요? 들어간 거랑 나온 거랑 자리가 어떻게 되는 상태? 바뀌는 상태를 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얘기들은 뭐가 되냐면 그럼 그 아래 있는 얘기는 역함수 이제 성질을 가지고 찾아나가는 거야. 다음 얘기. 그래서 그 첫 번째 얘기가 그래프 얘기예요. (1은 2로 가고 2는 3로 가고 3은 1로 가는 거예요. 3, 1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어요. 됐니? 그럼 내가 그걸 역함수로 만들려면 자,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X가 정의역에 있으면 역함수는 거꾸로 누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Y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Y에서 어디로 보내야 된다? X로 보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해. 역함수가로 바뀌면 정의역이 뭘로 바뀌어요? 치역이 뭘로 바뀌어요? 정의역으로 바뀝니다. 선생님 공역이 아니라 뭐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아니. 치역이 정역으로 바뀐다고. 오케이? 공역이 아니라 누가 바뀐다고? 정역으로 치역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이게 왜 그런지는 이따가 왜 역함수 존재 조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원칙적으로 알고 있으세요. 자, 지금 우리는 원래 이게 정역, 공역이었잖아, 그치? 근데 자리 바뀔 때 공역이 가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치역이 가는 겁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1, 2, 3이 1, 2, 3으로 가는 거고 거꾸로 가니까 요렇게 쓸 거야. 위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이게 역함수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아까 말했죠? 역함수는 들어간 거랑 나오는 게 자리가 뭐야? 바뀌는 게 다라고. 그럼 얘는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는 거야? 2 나오는 거지? 그걸 식으로 쓰면 이런 느낌인 거고요. F1은 2란 얘기인 거고요. 괜찮아? 그럼 거꾸로 역함수에는 뭐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이건 역함수니까 2가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하고 그리실 수 있습니다. 됐어? 자, 원래 함수에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그죠? 그럼 역함수에는 거꾸로 뭐 넣으면? 3 들어가면 2 나와요. 이거야, 이게 역함수야. 이해가?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자리가 바뀌는 거. 괜찮아? 그러면 3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되니까 3이 2로 화살 쏘면 이게 역함수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3은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럼 역함수에는 뭘 넣으면? 1을 넣으면 거꾸로 3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 자, 그림상 보시면 느껴지는 게 이게 지금 양쪽 거울 기준으로 좌우가 돼. 모양이 똑같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대신 대칭이야. 얘가 이렇게 자리가 바뀐 게 얘인 거예요. 괜찮아?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보자.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1,2라고 부르니?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1,2잖아. 얘는 몇 콤마 몇이야? 2,1인 거지. 얘는 2,3인치인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으로 바꿔? 3,2로 바뀌는 거 보이니? 그 다음 얘는 3,1이네. 근데 얘는 1,3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원래 정함수, 얘는 역함수. 맞습니까? 근데 x좌표랑 y좌표랑 자리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지. 바뀐 걸로 나온 거고요.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걸 우리는 대칭 때 배웠어요. 무슨 대칭으로 배웠죠?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무슨 대칭이에요? 정우야, x 근데 보통은 y는 x 대칭이라고 하긴 해요. x는 y가 틀린 건 아니지만 외워. 우리 대칭 다 까먹었어. 저요?
너도 까먹어봤잖아 국민체. 그래서 무슨 관계? 역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라는 게 이제 추가 빌드업이 되는 거. 됐니? 이해가? 들어간 거랑 나온 거랑 자리가 바뀌는 게 역함수라며. 그럼 x좌표랑 y좌표랑 바뀐 게 역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우리가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걸 무슨 대칭이라고 하기로 했어? y는 x 대칭이라고 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역함수는 당연히 무슨 대칭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야? y는 x 대칭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괜찮습니까? 중요해요. 지금 선생님이 중앙수로 쓴 것도 중요해집니다. 다음 세 번째. 자, fx라는 친구는 2x-1이고요. 그래 2x-1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f 역함수 5를 구해주세요. 그래. 괜찮아? f 역함수 5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역함수를 합성함수 때처럼 역함수를 구해서 5를 넣으면 안 되나요? 아니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잘 안 할 겁니다. 오케이? 아까 말했죠. 역함수 제일 중요한 건 얘라고. 들어가래랑 나오래랑 자리가 바뀌는 게 역함수라고. 오케이? 그럼 들어가래랑 나오래랑 자리를 바꾸려고 봤는데 들어간 건 있잖아. 뭐가 없어? 나온 게 없지. 나온 걸 미리 일단 정해 아무거나. 뭐 m도 좋고 n도 좋고 k도 좋고. 그럼 이걸 역함수의 성질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f에는 뭐 들어가면? m이 들어가면 5가 나온다는 거 내가 알 수 있어. 이게 사실 역함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fm이라는 애는 어떻게 돼? 2m-1이 fm이잖아. 그럼 그게 5일째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넘어가면 2m은 6일째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m은 얼마야? 3이야. 그럼 내가 궁금해하는 f 역함수 5라는 친구는 3이에요 하고 답을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아셨으면 좋겠는 건 역함수는 보통은 직접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근데 웃긴 건 그렇다고 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f 역함수도 구하기는 구해볼 겁니다. 됐어요? 네, f 역함수를 구할 건데 이 역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무슨 대칭 관계? y는 x 대칭 관계라고 했잖아. y는 x 대칭이라는 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 대입한 거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나오는 거 아니니? 근데 지금 내가 알고는 이 함수식은 x는 있지만 뭐가 없어? y가 없거든? 당황하지 마. 저번에 말했지만 fx는 항상 무슨 값을 뜻하는 거라고? y 값을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y는 2x-1이라는 애를 무슨 식 대칭하면? y는 x 대칭시키면 그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y는 x 대칭 자꾸 얘기하지만 x랑 y랑 자리가 바뀌는 게 y는 x 대칭이야. 그러니까 역함수의 성질 그대로 바뀌는 거라고. 됐니? 그럼 여기 y 대신에 뭐 쓰면 돼? x 쓰시면 되고 여기 x 대신에는 y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근데 우리가 함수식을 보통 어떻게 쓰는 거 좋아해요? y는 하고 쓰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이 y는 x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y는 최종적으로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한 번만 테스트하자. f5 역함수 5는 여기다 5넣으라는 얘기지. 여기다 5넣으면 2분의 5랑 2분의 1이랑 더하라는 거네. 그럼 2분의 6이고 답은 얼마 나와? 3 그대로 나오지. 근데 이렇게 풀어서 역함수 구하는 게 편해? 아니면 이게 편해? 이게 편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구하라는 말 없으면 굳이 구하지는 않는다는 건 알고 있으시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숙제는 유형 16번까지만 딱 드릴게요. 유형 16번까지만 딱 숙제로 드립니다. 유형 16번까지 풀어오고 다음 주 질문. 오케이? 네, 수고하셨어요.